합성함수 한번 해봅시다. 합성함수는 뭐 쉽게 생각해서 어떤 x에 대입을 한 함수 값을 다시 한번 다른 함수에 대입해서 결과를 구하는 걸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합성함수를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x를 f에 먼저 대입을 해주고 나중에 g에 대입한다 라는 뜻으로 합성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트라는 기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g 도트 f라고 쓰죠. 이 뒤에 x를 써줍니다. 이걸 합성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같은 모양이니까 같은 함수라고 생각하고 암기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보면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f2는 3이죠. 2를 대입한 함수 값이니까. 그러면 f의 f2를 구하라는 건 f의 f2니까 f2가 3이었기 때문에 결국 f의 3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3을 대입하면 1이니까 이걸 1이다 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f의 2를 구하라는 것은 f의 f2가 1이기 때문에 f1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1을 대입하는 함수값 다시 한번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결과도 3이 될 거고 여기는 1이다 라고 써주면 되죠. f.f의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 하나씩 다 대응을 해보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f의 0을 구해봅시다. f0이 0이라서 결국은 f0은 0이니까 0을 또 대입하는 거라서 f0은 0이 되죠. f의 1을 구하라고 하면 f1의 값은 3이죠. 그럼 3을 대입하면은 1이니까 이 결과는 1이겠네요. 그럼 f의 2를 구하라고 하면 2를 대입한 함수값도 3이죠. 그럼 2를 대입하면 1이 될 거고 마지막 f의 3을 구하라고 하면 3을 대입하면 1이니까 1 대입하면 3이라 이 결과는 3이네요. 그래서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 0, 1, 3 세 개를 써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합성함수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합성함수의 성질은 G.F랑 F.G는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성하는 방법이 다르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순서가 달라졌을 때.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괄호가 움직이는 건데 이건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잘 지켜서 합성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이제 i는 항등함수라고 하죠. 아까 선생님 항등함수는 y는 x가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를 x에 대입하면 당연히 x가 f를 x에 대입하면 그 결과는 fx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항등함수인 경우는 그대로 x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f.g와 g.f는 기본적으로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모두 다 같지 않은 건 아니고 같은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긴 순서대로 그냥 대입해주면 돼요. f의 gx 구하라고 했으니까 f의 x 자리에 gx를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돼요.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g의 fx를 구해볼까요? g의 fx를 구해주면 fx를 gx에 대입해주면 되니까 가로 열고 ax 플러스 3 써주고 플러스 4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둘의 함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4a 플러스 3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면 4a 플러스 3이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결과를 구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보죠. fx가 x 플러스 2예요. gx는 3x 플러스 1인데 hx가 없죠. 그래서 hx는 그냥 hx라고 두고 fx에 x자리에 hx를 대입하면 hx 더하기 2가 좌변이 되겠죠. gx는 3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hx를 계산해 주게 되면 2를 옆으로 넘기면 되니까 3x 마이너스 1이다 써주면 되고요. hfx, 그러니까 hx 자리에 fx를 대입하는 거죠.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gx는 3x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면 되죠. 그럼 이거를 h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t 정도로 치환을 해주면 ht는 이 될 거고 그러면 x는 t-2가 되겠죠. x 자리에 t-1을 대입해주면 t-2 플러스 1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3t-5가 나오는데 hx가 3t-5면 hx는 3x-5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3번 hx에 g의 도트 fx니까 gx에다가 fx를 대입해주면 되죠. g의 fx 이렇게 순서만 바꾸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gx의 x자리에 fx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플러스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3x 플러스 7이 되거든요. 그럼 hx에 결국 3x 플러스 7을 대입하겠다는 뜻이고 그게 fx, x 플러스 2와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7을 또 마찬가지로 t 정도로 치환을 해주면 x를 구하면 x는 3분의 1에다가 t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ht를 구하라고 하면 x자리에 얘를 대입해주면 되죠. 3분의 1에 t 마이너스 7 플러스 2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1t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ht를 t의 자리에 x로만 대입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죠. 이해 가시죠?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f를 10번 도트해서 a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번 도트해서 a를 대입하면 fa를 구하면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f에 a를 대입하라고 하면 fa 자리에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a 플러스 1 더하기 1이죠. 그럼 a 플러스 2겠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f에 a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a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 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번 도트할 때마다 계속 뒤에 숫자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f10의 a를 구하라는 건 뭐 당연히 a 플러스 10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30이니까 a 값은 2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 이제 13번에 합성함수의 그래프인데,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배우는 합성함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워요.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어려우니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써먹읍시다. 일단 fx가 1차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fx를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구간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는 2x의 함수를 따르죠.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상수함수 2가 됩니다. 두 번째, gx는요. gx는 그냥 일정하네요. gx는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면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x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2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x자리에도 대입을 해야 돼요. 어차피 x자리에 대입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고 1 갖다 써주면 되죠. 여기는 상수 2니까 그냥 두고 1을 갖다 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쓰고 2 갖다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죠. 요식을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까지 써주면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는,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는 대괄호 치고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x의 범위를 정의를 해주면 마이너스 2를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주면 되니까 1에서 x가 어디 사이다? 2 사이다 라고 써주면 되죠. 물론 요 함수가 f의 gx입니다. 우린 얘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마이너스 2를 해주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0에서 x가 어디 사이가 되겠다? 1 사이가 되겠죠. 그때는 함수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f의 gx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1에서 2 사이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0에서 1 사이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함수도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연습 문제 가면 더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어려운 문제 그때 다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가장 쉬운 유형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말 그대로 역이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방향의 반대 함수를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 방향의 fx 함수였다면 이거의 반대쪽 방향의 함수를 f 인버스 x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원래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있을 때 치역과 정의역이 순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치역과 정의역이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y와 x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y와 x를 자리를 바꿔서 대입하죠. 우리 y와 x 자리 바꾼다는 얘기가 결국 y는 x 대칭한다 라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대칭 이동해서.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y와 x를 자리를 바꿔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역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있어요. 1, 2, 3이 있어요. y가 4, 5, 6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함수를 만약에 f라고 생각해주면 f의 1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4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f1은 5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f1은 5가 된다는 얘기인데 f1은 5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반대쪽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f 인버스 x는 5를 대입했을 때 f 인버스에 5를 대입해주면 뭐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였다면 역함수는 반대로 대응이 될 테니까 원래 함수에 1을 대입해서 5가 나왔으면 역함수는 5를 대입하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호를 보고 역함수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f1은 5구나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에도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f 인버스 a가 b를 만족하면 fb는 뭘 만족해야 됩니까? a를 만족한다라는 공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마이너스 3이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를 구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고 f 인버스 7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역함수 공식 한번 써보자. f2는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구나? 너 7이구나 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 둘을 연립해서 a, b를 구해주면 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f 인버스 2가 0이라고 했으니까 f0은 얼마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f0 2였으니까 합성함수에 의해서 f2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3이다 써주면 a, b 값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돼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y값 하나에 x값 하나씩이 대응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 2, 3, 4고요. y가 1, 2, 3, 4인데 이렇게 대응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쪽 함수 f는 정의가 되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인데 반대쪽 함수 f 인버스가 정의가 되려면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결국 정의역에 원소가 두 개씩 대응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정의역 중에 비어있는 원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만족하게 만들려면 1대1 대응을 만들면 됩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고 y값 하나에 x값이 다시 하나가 대응이 되면 그때는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1대1 대응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만족한다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래프가 증가 혹은 감소 함수가 됐을 때 1대1 대응을 만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여긴 2예요. 근데 여기는 밑에 건 기울기가 2배 1-k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지금 양수니까 결국 이 기울기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k가 1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족한다를 이용해서 증가 혹은 감소를 만족한다라는 거고 결국 이 둘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부호 규약상 둘을 곱한 결과가 0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뭐 문제는 편하게 풀어갈 수 있겠네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함수를 구할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역함수를 구할 때는 x와 y를 자리 바꿔준 다음에 y는 이꼴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원래 함수의 정역은 치역이 되는 거고 역함수의 치역이 될 거고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이 되기 때문에 원래 함수를 가지고 정역 치역을 구해서 역함수의 정역 치역을 구해도 좋고 역함수를 구한 후에 정역 치역을 구해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원시함수의 정역 치역을 가지고 역함수의 정역 치역을 구해내죠. 원시함수가 아니고 원래 함수의 정역 치역을 가지고 역함수의 정역 치역을 구해냅니다. 여기는 지금 y는 2분의 1 x 플러스 a거든요. 얘 역함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y는 이꼴로 정리해주면 돼요. y는 옆으로 넘기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래 fx의 함수가 2분의 1 x 플러스 a였으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걸 전개해서 써주면 돼요. 2x 마이너스 2a. 그럼 b하고 a가 결정이 나겠죠. 역함수를 구하는 건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공식들에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면 g.f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가 전개됐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게 순서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g의 f라는 건 fx에 x를 대입한 결과가 gx에 대입하는 상황이 되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하는 거라
당연히 역함수를 구했을 땐 g를 먼저 하고 f를 나중에 해야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합성함수의 전개가 됐을 땐 그것들의 순서가 바뀐다를 기억해 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공식 하나 더, fx와 f 인버스 x를 합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x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fx에서 어떤 수를 대입해서 인버스 x가 나왔다고 치고 그 인버스에서 나온 값을 다시 한번 fx 인버스 x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원시 함수로 다시 원래 함수 값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fx에 어떤 수를 대입한 결과를 역함수에 다시 대입을 해주면 처음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에다가 fx를 도트해서 x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x가 된다라는 뜻이죠. 한번 해볼까요? 이걸 구하려면 인버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인버스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g의 인버스 2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x의 역함수에 2를 대입해서 그 결과를 fx의 역함수에 대입을 해주는 게 맞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g 인버스 2를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해도 되는데요. 1차 함수니까. 근데 이 값을 a라고 놓으면 ga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a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는데 그 결과가 2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따라서 a를 구하면 옆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얘는 1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얼마다? 1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엔 f 인버스의 1을 구하라 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이 값을 b 정도로 넣게 되면 fb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3b-1이 이꼴 1이구나. 그럼 b의 값을 구하면 3분의 2가 되는구나 라고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안에서 f에다가 인버스를 전개해주면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가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함수는 x가 됩니다.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고, 항등함수에 gx를 인버스 해도 어차피 도트를 해도 g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뭐 c 정도로 놓게 되면 gc가 c를 대입한 마이너스 20 플러스 4가 될 텐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c의 값은 3이다 라고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얘기에 거의 가까워졌죠.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옆에 거 좀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전개를 해주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f에, 어차피 f도 f니까 인버스에 f의 인버스 a가 되겠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얼마를 대입해야 함수값 a가 나오냐라고 묻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 값을 b라고 놨다고 치면 fb의 값이 a가 되는 거니까 얼마를 대입해야 a가 나오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b가 있어서 헷갈려서 선생님 좀 지울게요. 됐죠? 그래서 얼마를 대입해 a가 나올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y는 x니까 이 밑에 값이 결국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값은 c가 되는 거고 요 값은 d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대입해 a가 나오니라고 물으면 b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기 때문에 f 인버스 b가 될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를 대입해야 b가 나오니 라는 얘기니까 c를 대입해야 b가 나오겠네. 그래서 c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가볼게요.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위에 보면 fx와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나왔죠. 왜냐면 fx에서 f 인버스 x를 구할 때 y는 x라는 대칭 이동을 시켜서 문제를 푼다고 했으니까, 어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y는 x 대칭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fx와 f 인버스 x와의 교점은 당연히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fx와 f 인버스 x와의 교점은 당연히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함수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증가함수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제에서 만약에 fx와 f 인버스 x와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명제가 됩니다. 증가함수일 때만 y는 x 위에 있는 거고요. 증가함수가 아니었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가함수인 걸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고1 과정에서 반드시 증가함수를 묻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 안 하고도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죠. 보시면 3x 플러스 10하고 역함수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은 p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직접 풀어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인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y는 xy 교점이 결국 fx와 f 인버스 xy 교점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x라고 써주죠. 그럼 옆으로 넘기면 x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근데 이 값은 y는 x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밖에 없죠. 원점에서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5 루트 2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얘기,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 교점에 대한 얘기를 자주 묻거든요. 자주 물으니까 공식 꼭 기억해서 써먹으시고, 근데 이제까지 계속 푸는 문제들을 보면 다 증가함수로 질문을 할 거예요. 증가함수인 경우는 반드시 이렇거든요. 반드시 이걸 만족하지만 감소함수인 경우는 y는 x라는 교점 위에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점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